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오늘 올해 처음으로 큰 눈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지나가면은 날씨가 또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추워진 날씨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또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온 만큼 올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오늘 하루에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12월이 약 2주 정도가 남았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우리 이 주식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2023년 증시를 또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죠. 올해는 워낙에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었던 그러한 이제 이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이 어려운 한 해를 좀 잘 버텨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한 해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뤄볼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22년 총결산 올해 수급주 파악하기를 이어서 2023년 본격 개별 종목 장세 준비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다뤄볼 최종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해가지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떠한 수급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결국에 시장과 수급주가 같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4분기 동안의 수급주들을 한번 또 총정리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23년에 어떻게 또 장세가 펼쳐질 건지 그리고 이 장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한번 또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슬슬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내년에 어떠한 이 준비를 한번 또 시장에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떠한 시장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었던 내용들을 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다뤘었던 내용들은 이제 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를 한번 또 다뤘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9월이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하락장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10월로 들어섰습니다. 10월로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차오르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됐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좋은 그런 반등세를 나타냈었죠. 그러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분명하게 수익을 챙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장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스피 한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같은 흐름을 반복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전에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 나가다가 6월로 진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반등 시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도졌고 4분기로 진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우려감이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흐름이 올해 내내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은 흐름을 보였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이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시작한 이제 10월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그동안에 정말 하락폭이 컸었던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반등을 또 시도하는 그리고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전지 대형주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죠.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을 잡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출발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4분기에 상승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도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시총이 큰 두 산업군이잖아요. 가장 시총이 큰 두 산업군이다 보니까 시장에 또 반등을 잘 이끌어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죠.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상승을 나타냈었던 그러한 4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죠.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FOMC가 또 연속적으로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4분기에는 이러한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또 일괄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이제 잘 나타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 기대감이 폭발하고 반가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올해 6월달 그리고 9월달이 정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야말로 가장 공포에 치달으면서 하락폭이 컸었다라고 한다면 4분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하면서 정말 또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이 나왔었던 그러한 장세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뭐 CPI가 9개월 만에 이제 최소폭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정말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 비단 뭐 2차전지나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10월 달에는 정말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간만에 한번 이제 펼쳐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쭉쭉쭉 시장이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쭉쭉 올라가기에는 또 힘든 상황이 또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보게 되면 기대감이 폭발하고 반가운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대형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2500선에 코스피 기준 2500선에 굉장히 주요한 저항 라인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 동안에는 2차전지 대형주들, 뭐 IRA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뭐 전체적인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500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 무언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좋은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2500선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사실 시장의 장세가 마찬가지로 2500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제 이 CPI, 그 다음에 FOMC를 앞두고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떠한 구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뭐 2차전지 쪽이나 혹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에 수급이 많이 쏠렸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쏠렸었던 수급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전체적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순환이 나오면서 뭐 어제는 컨텐츠, 뭐 오늘은 제약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루하루마다 그날 당일마다 대장 섹터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10월 장세와는 약간은 모양새가 다르죠. 10월에는 어제도 2차전지, 그저께도 2차전지, 오늘도 2차전지였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뭐 새롭게 컨텐츠, 제약,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뭐 그 다음에 엔터주 등등 해가지고 최근의 장세는 이전의 장세와는 약간은 다른 흐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개별 종목 종세가 길어지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제 이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장기화 됐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하단과 그 다음에 이 고점의 중간부에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FOMC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게 될 겁니다. 환호하게 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실망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하단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CPI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 그 다음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긴축속도 조절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는 굉장히 탄탄하다,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평화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2500포인트를 돌파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주도 섹터, 호재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요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은행들이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22년에는 그래도 이제 2%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모두 다 1%대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 자체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 경제 성장률을 2%에서 1%대로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내년에 역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날 때가 됐지만 이보다 더 크게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은 이제서야 점차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오늘 CPI, 그 다음에 내일 FOMC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악재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의 이벤트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환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를 당장에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자면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이 비둘기적인 발언은 분명하게 조금 해줄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좀 했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에 대한 불균형 이야기도 분명하게 한 상태에서 연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이 CPI, 그 다음에 FOMC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점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환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를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반복이 될 거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만약에 좋게 나오지 않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200 정도 구간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이미 가장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은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깊이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좋은 이슈가 나오든 안 좋은 이슈가 나오든 2200선에서 2500선 코스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조금 형성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예측을 해봤을 때 사실 하단부에서 상승부, 이제 상단부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었었던 거는 분명하게 2차 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IRA에 대한 대응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 2월 정도는 좀 지나가야지 그래도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분명하게 눌리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10월 달과 같은 큰 상승이 당장에 나오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주도주가 부재한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이번 이 CPI FOMC가 지나고 나서는 이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이러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겠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찌됐든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은행들이 내년에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당히 좀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증시가 경기 침체 이전에는 바닥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거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지표가 20%가 넘게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무역 적자가 49억 달러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수출 폭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생산의 이 비중 자체가 수출에 좀 많이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출이 감소한다, 무역 적자가 커진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총 생산 GDP의 내년에 이 성장 전망치도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수출이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을 기업들의 실적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보게 되면 4분기에도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4분기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다 예측이 되고 있고, 심지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사실 이제 가장 주요하게 떠받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영업 손실이 난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를 또 가장 떠받치던 산업이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의 가장 큰 두 기업이 영업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4분기를 넘어서 이제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러한 뭐 상황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가격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도 결국에 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가장 또 주요하게 떠받치는, 우리 증시를 가장 주요하게 떠받치는 주요한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당장에 상황이 조금 많이 어렵다, 혹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차트 흐름이에요.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외에도, 반도체에서도 물론 파운드리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가전에 대한 부분, 뭐 그 다음에 뭐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많이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조금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감산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점유율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워낙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죠.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분명하게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살아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 능력이 좀 많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에 이 9만 원 혹은 이제 이 9만 5천 원 구간을 당장에 뚫어주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어떤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4분기 실적까지 이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당장에 내년 한 1분기까지도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죠. 보게 되면 전체적인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이러한 기업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매출 자체는 늘었어요. 기업들이. 캐파가 늘어나고 이제 외형 성장은 되는데 내실이 약간은 애매해지는 거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0대 기업 봤을 때 매출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왜 영업이익이 떨어졌냐 봤더니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슬슬 이제 부담이 크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가파른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이미 이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한계선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했죠. 우리나라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면서 지금 이미 기업들의 금리 인상은 한계치를 어느 정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돈은 버는데 실질적으로 돈 번 만큼 그 이상의 이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최근에 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미래에 시장이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단기 시장에 자금이 쏠린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래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안해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단기 시장에 대한 금리도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되면 결국에 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이자를 통해서 이 돈을 또 버는데 이 단기 금리가 강해지게 되면은 은행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또 돈을 빌려올 수가 없게 되고 기업의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자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이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면서 이러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산업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이미 시작이 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왔고 이제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이번 달부터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2020년부터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인데 정말 이제 뭐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는 그야말로 이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당장 12월 달에는
아마 CPI 혹은 이제 FOMC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반응 자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을 당장에 주도할 만한 섹터도 없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과도해질 것이며 기업들의 금리, 이자 부담은 마찬가지로 과중될 거니까 실적 자체도 잘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산한다는 이야기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비단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 혹은 이제 2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긴축은 강한 상태에서 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본격적인 혹은 이제 어떤 산업 활동을 하기 굉장히 불리한 환경들 그리고 여전히 이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이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권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죠. 굉장히 개별 종목이 과도하게 혹은 이제 순환이 되는 이러한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시장의 투심 자체가 결국에는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하루에 5개 섹터가 올라갈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번 달이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한 3개 섹터가 이제 하루에 올라간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2개 섹터 혹은 1개 섹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순환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두 섹터 정도의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차익 실현 몰리면서 이제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섹터가 출현하게 되는 굉장히 난이도 있고 어려운 시장이 아마 내년 1, 2분기까지는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비단 이번 달뿐만 아니라 내년 한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길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이제 이 종목별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2월 달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개별 종목 장세는 결국에는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개별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12월 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순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쪽을 봐야겠죠.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지난 강의 시간에 좀 많이 다뤘었으니까 한번 보자면 LG화학은 이제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좋은 상승을 많이 보였었죠.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주목받으면서 시장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이끈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상승폭들을 지금 다 뱉어냈죠. 그죠? 이미 2차 전지 대형주는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힘을 한 차례 모았다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혹은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슬슬 이제 눌려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업황도 살펴보게 되면 IRA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여전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돼요. 한 1, 2개월 정도는 힘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예상을 해봤을 때 내년 한 2월 정도는 돼야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수급주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이 10월 달에 상승에 맞추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이제 나오는 수급들이 그대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11월 말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레몽레인입니다. 뭐 수급주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이제 호조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상당히 최근에 또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또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또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개별 종목별 어떤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가면서 이슈가 나올 때 수급이 쏠려버리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몽레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급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뭐 그대로죠. 상승이 나왔다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가 중국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혹은 10월 달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캐리와 슈퍼콜라가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캐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하고 중국에 이제 심의를 통과를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의의가 있는 부분은 이 중국에 이제 상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슈가 시장이 좋지 않거나 혹은 이제 뭐 2차전지 대형주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을 때 과연 이만큼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 개별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수급이 순식간에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다라기보다는 한번 상승 나오고 바로 차익 실현해버리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오더라도 바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러한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순식간에 수급이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캐리소프트가 한 차례 상승을 보였을 때에는 이 레몽레인 같은 이러한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을 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이제 뭐 마찬가지겠죠. 뭐 최근에 이 아바타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콘텐츠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재차 상승이 나온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콘텐츠 쪽으로 몰리니까 캐리소프트도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쪽 흐름 지나가니까 바로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빠른 순환매 장세를 그대로 잘 나타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노을 이러한 종목들, 이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노을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최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이제 이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뭐 대선 혹은 이제 뭐 정치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겠지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올라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러한 이 개별 종목, 개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수익성 개선, 그 다음에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내수주, 그 다음에 유통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종목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는 사실 힘든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굉장히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생각보다도 더욱더 많이 받아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슈가 있다. 이거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하면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기대감이 차올랐었던 종목이죠. MDS테크. 아바타 물의 길이 내일인가요? 이제 개봉을 하죠. 이번 주에는 이제 거의 꽉 차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보러 갈 건데, 굉장히 이제 기대작이죠. 기대작이고, 12월 극장가를 좀 흥행시켜줄 만한 그러한 작품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바타가 결국에는 이 콘텐츠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을 또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게 되면은 이 MDS테크라는 종목도 결국에 이 아바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6,000원부터 한 8,50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결국엔 또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들어가지만 순식간에 이전 고점 도달해버리니까 빠르게 차익 실현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3일 내내 그냥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컨텐츠주들도 그냥 이슈가 된다 혹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않고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순환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많이 됐었죠. 뭐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K2전차에 또 새롭게 엔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우크라 재건, 뭐 이러한 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이 좀 잘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뭐 데모라든지 이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조금 많이 움직였었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 또 중국에서 방역 완화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은 아프면은 사실 답이 없어지거든요. 백신 접종자도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인프라 자체도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프게 되면은 약이 없는 그러한 상태, 치료를 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이 중국 의약품 사재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히 제약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과연 이렇게 이 중국이 의약품 사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마만큼의 상승을 시장이 안 좋았을 때나 2차 전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뭐 10월 달 혹은 이제 9월 달에 그러한 시장에서의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이만큼의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수급이 쏠려버리고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국제화품도 보게 되면 순식간에 수급 쏠려버리죠. 그 다음에 오늘 그야말로 그냥 다 차익 실현을 했다. 물량을 다 뱉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순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이 순환 속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잘 하면요. 우리가 12월 달에는 굉장히 이 12월 말까지 수익 챙기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속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순식간에 이 계좌가 또 멍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의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빠른 순환 속도, 정말 순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구나. 12월 달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낸 것들만 해도 제약,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 컨텐츠, 그 다음에 뭐 각 개별 이슈들, 뭐 정치, 다시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순환이 매우 빠르게 나왔고 이러한 이 순환 속도가 12월 달 들어서면서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러한 이 순환이 이번 FOMC가 지나가고 나서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FOMC가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속단을 하기는 이르겠지만 FOMC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예측을 하건대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차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2350 구간을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 구간을 또 돌파하러 갈 것이다 라는 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고점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구간을 바로 이제 뚫어주기보다는 아마 이제 이 구간에서 또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2350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도주가 있는 그런 시장 장세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과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뭐 하루에 한두 섹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 12월 말까지는 발빠르게 대응만 잘하면 이 종목, 저 종목, 그 종목, 요 종목 굉장히 또 여기저기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빠른 순환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워낙에 이번 달, 그 다음에 뭐 저번 달 말부터 해가지고 FOMC 이제 이 연준 내에서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뭐 발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혹여나 이번에 이 FOMC,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200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그래도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 자체는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종목군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 오히려 이 수급이 쏠리는 쪽에 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CPI와 FOMC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상태가 길어진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죠.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박스권 개별 종목 장세다. 박스권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를 하면서 과감하게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기간은 짧으면은 이번 달, 길어지면은 내년 1분기 내내 혹은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주도주는 부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은 길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좀 대비를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종목들을 잘 잡아가야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주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주에 더불어서 뭐 우크라 재건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되겠죠. 이러한 이 수급주들을 어떻게 좀 잡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이 수급주에 대한 부분들 올해 내내 이 1강부터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죠. 수급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이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수급이 결과적으로는 이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순전하게 사 모았을 때 그 가격대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수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종목을 한번 보자면,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긍정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순전하게 밀어넣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것 같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약 한 6만 원 중반대에서 7만 5천 원까지 순전하게 수급을 밀어넣는 흐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게 됐죠. 사실 이렇게 이 저가 부분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 얘가 뭔가가 있구나, 콘텐츠 쪽에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리고 이날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화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화네트워크스도 지금 현재 이 콘텐츠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삼화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말 좋은 수급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수급이 대놓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전히 밀어 올리려는 의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의 흐름은 이 매물대에 좀 부딪히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어제,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이러한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수급을 밀어 넣으면서 그야말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수급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컨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조금 더 이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나타날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게 되면 지금 이 내년 1월 일정입니다. 자, 내년 1월 5일에 CES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월로 넘어가면은 2월이 아니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학회인데 CES, 그 다음에 JP 모건에 따라서 뭐 모빌리티, 뭐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바이오, 헬스케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월 중순 이후에 분명하게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실제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제약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최근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분명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관심으로 이제 뽑아놓고 관심 종목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FOMC 이후에 또 수익을 쉽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 종목군들을 미리 또 선별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를 완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약간은 좀 동일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약간은 이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까지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주도주 없이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 2022년까지는 시장의 이 반도체 시장,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2022년, 올해에도 사실 메모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뭐 시장 규모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내년에 난리가 나죠. 예, 시장 규모 자체도 이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메모리 시장이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이러한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내후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 내년 중반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지금 이 어느 정도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분명하게 회복은 될 거예요. 그런데 당장의 내년 2분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업황은 회복이 될 건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이 내년 초 중순까지는 우리 시장을 뒷받칠 만한 이러한 이 체력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에는 IRA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내년 전기차 판매가 빨간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거고 이 IRA에 대한 수혜는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어느 정도 부재하기 때문에 이 수급을 다시 한번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도 약 한 내년 1월 혹은 이제 2월 정도는 되어야지 수급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부재할 우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주요한 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완전한 개별 종목 장세가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뭐 CPI나 FOMC가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에 약간의 반응은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강한 반응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약한 정도의 반응만 있을 거고 그 약한 정도의 반응만 있는 가운데 완전히 또 새롭게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이전과는 또 새로운 다른 어떤 섹터가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뭐 1월에 기대감이 있는 뭐 CES 혹은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그 외에 또 내년에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군이 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12월 중순부터 적어도 말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러한 이 주도주는 부재할 것으로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되고 이 박스권 내에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결론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결국에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수급주라는 부분 1강부터 이번 이제 5강까지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죠. 수급주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종목을 뽑아내기에 좋은 어떤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이슈를 찾거나 혹은 이제 어떤 기업의 분석을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컨택하기에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2강 정도가 더 남았거든요. 1강부터 5강까지는 이제 그동안에 올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 건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남은 2강 동안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수급주들을 잡아갈 건지, 내년에는 또 어떠한 이 좋은 수급주들이 움직일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올해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잘 버텨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을 준비해야겠죠. 내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을 또 웃으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잘 준비하면서 마무리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